안녕하십니까. CHTV 초대석 진행의 윤우경입니다. 팬데믹으로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조금씩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침체되었던 모든 상황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서는 우리 모두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지역사회, 또 나라와 온 지구촌이 되어지기를, 또 그래서 이렇게 또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역사가 쓰여져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CHTV 초대석에서는 연합감리교단의 여러 장로님들을 모셨습니다. 연합감리교단의 오랜 역사 속에는 분명히 한국이 존재합니다. 감리교단의 여러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씨앗을 심는 일에 정말로 큰 역할을 감당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한인 이민 역사의 첫 단추를 또 감리교단의 여러 교인들이 채우기 시작했던 그런 역사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감리교단이 중심이었었죠. 자, 이번에 동성애 합법화의 문제로 시작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서부 지역에 위치한 이 지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새 감리교단 목회자들에게 재파송 불가라는 엄청난 소식을 전해지기도 했었기 때문에요. 자, 이번 교단 내에 이제 이들은 새로운 역사를 새롭게 또 써 내려가야만 하는 이때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연합감리교단 평신도 연합회 장로님들은 이 문제들 앞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품고 계시는지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분 장로님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잘 나오셨습니다. 네. 바쁘셨을 것 같아요. 지금도 어디서 다녀오셨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박성수 장로님부터 본인 소개 그리고 섬기시는 교회 이름까지 좀 알려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합감리교회 서부지역 평신도 연합회 제2수석배장으로 섬기고 있는 박성수 장로고요. 네. 섬기는 교회는 위시연합감리교회 섬기고 있습니다. 네. 위시연합감리교회는 저희 방송국에 있는 곳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늘 자주 보게 되는 교회고 또 여러 가지 한인 행사들도 많이 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네. 저희 그 옆에 계시는 분은? 네, 저는 박현수 장로라고 하고요. 평신도 연합회 제1 수석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서 지금 신무장로로 섬기고 있습니다. 남가주 주님의 교회면 네.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교회이죠? 네, 네.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앞에 계시는 분은 본인 소개 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정관 장로입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서부평신도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네. 오렌지 카운티 나팔바 연합감리교회 시무장로로 있습니다. 네, 라팔마 연합감리교회면 지금 보라색 꽃이 아름답게 서 있는 나무 하나가 교회 앞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매년 정원이 있습니다. 매년 지나갈 때마다 보고 정말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회입니다. 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예, 저는 전국 네. 평신도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안성주 장로입니다. 저는 LA 연합감리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공항 가는 길목에 있는 그 교회지요. 네, 역사가 그렇습니다. 가장 오래된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와이 빼고. 네네. 1905년도에. 예, 1904년. 1904년에. 그렇군요. 예. 자, 이제 연합감리교회 그러면 이렇게 역사로는 정말 무시 못할 그런 교회인데 동성애 목회자 세우는 일로 인해서 불거진 이 이슈들이 전통적 교회관 혹은 전통적 가정을 지지하는 분들과 또 새로운 가정 형태까지 받아들이자 하는 분들과 지금 많은 갈등이 좀 있었지 않았습니까? 아주 평화롭게 분리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 날벼락 같은 일이 터졌습니다. 그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그동안 우리가 평화적으로 이렇게 서로 분리가 될 거라고 네. 우리가 가정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번 8월에 분리가 될 예정이었어요. 이번 8월이요? 이번 네네. 8월에. 근데 이제 코비드-19로 인해서 1년이 더 연기가 됐어요. 그 와중에 네. 이제 하기야 감독님께서 새 교회의 목회자들을 재파송 금지라고 이렇게 하셔서 네. 거기에 대한 것이 굉장히 이렇게 원래 감독님이 장정을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이슈 때문에 이제 평신도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나서기로 했죠. 새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재파송 안 하겠다,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감리교단 교인이 아닌 분들에게는 무슨 뜻인지 잘 이렇게 전달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느 분이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추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원래 감리교회에서는 네. 목사님들이 1년에 한 번씩 파송을 받으십니다. 같은 교회에 재파송을 받으시거나 네. 아니면 다른 교회로 이동하시거나 네. 하는 걸 봤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각 교회에 있는 목회협조위원회와 네. 감독이 어떤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또 목사님이 그런 의사 표현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다른 교회로 파송을 하거나 그 교회 그대로 스테이하거나 하는 것들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재파송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 1년에 한 번씩 이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 만약에 그분이 17년을 한 교회에 있었다 그러면 17년 동안 동안 계속 파송을 그렇죠. 받으신 것이고 예. 교인도 괜찮았고 담임 목사님도 좋았고 해서 네. 감독 입장도 좋았고 근데 이번에는 일방적이었던 건가요? 감독 측에서 교회에서 요청이 없었는데도 네, 어느 교회였습니까? 우리가 알만한 교회인가요? 어느 분이 네, LA에서 최장로님께서 지금 벨리 연합감리교회 유재덕 목사님이고요. 네. 그다음에 주님에게 남고지 주님에게 네. 김낙인 목사님, 네. 샌디에고에 이성일 목사님 세 분이 있었는데 네. 그분들이 다 그 연합감리교 한인 연합감리교의 리더십입니다. 전부 다 아하, 리더가 지시는 네. 거죠. 그러니까 한 네. 분은 한교 쪽에 회장 되신 분이고 아. 전임회 회장 되신 분이고 또 한 분은 칼팩 그의 네. 그 코코스 목사님들 협회 회장 되시는 분이에요. 아. 그러니까는 우리가 볼 때 의도적이다. 이거는 왜 다른 목사님들은 파송 안 하고 그 세 분들을 파송했을까? 거기에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도 없고 네. 본인도 다른 데서 보내달라 요청한 적도 없는데 네. 상의도 없이 예. 일방적으로 하기야 감독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선포를 해버리셨다. 그리고 그 임기가 6월 말로 끝나게 된다. 네.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교회에서는 기대도 안 했고 생각도 안 했던 일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는 충격이 교회뿐만 아니라 목회자님들 당사자들에게도 어마어마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여파가. 그러니까 제가 다니는 섬기는 남가주 주님의 교회에서 네. 이런 일을 당하니까 네. 너무나 힘들었어요. 아. 사실은 그 감독님이 편지로 이렇게 우리가 재파송 불가라는 걸 하겠다. 그리고 그거는 교인들의 웰빙, 목회자의 웰빙을 위해서 재파송 금지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 그거는 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이런 교회와 협의 없이 그 장정에도 어긋나게 그냥 강압적으로 했기 때문에 교인들이 굉장히 흔들리게 된 입장이었고요. 목회자도 굉장히 그 가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시죠. 네.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다행히 저희 교회에서는 그 장로님들이 10분 계시는데 장로님들이 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의를 했고 마침 평신도 연합회에서 같이 한번 우리가 이걸 힘을 모으면 어떻겠냐 이래서 이제 저희도 평신도 연합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죠.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서부지역 대표 회장님이신 최정관 장로님과 또 미 전국 평신도연합회 회장이신 안성주 장로님 이렇게 두 분이 나와 계시는데, 우리 안 장로님. 네. 지금 그 배경은 어떤 배경이 있다고 평신도연합회에서는 보고 있는 건가요? 이거는 영어로 persecution, 핍박이다. 네. 왜 그러냐면 미국의 교회가 약 한 5만 개 정도가 되는데 감리교단 교회가? 감리교, 네. 한인교회는 한 250개 정도 돼요. 아, 그러면 0.5%밖에 안 되는 아주 조그만 그룹인데 지금 그 문제가 생긴 교회 6개 중에 5개가 한국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교회에서 한 500개 정도 문제 생기고 우리가 5교회가 문제가 생겼다 해도 좀 많은데
미국 교회는 하나도 딱 하나 생기고 우리만 5개가 그렇게 다 보니 이거는 한인들에 대한 핍박이다 하는 네.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우리 한인들은 상당히 보수적이건데 보수적인 거에 비해서 가장 진보적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그 지역 사람들에서 저희가 안 맞는 거죠. 그 성서적인 그 신학관까지 조금 다르다 보니까 네네. 우리를 못 나가게 하려고 지금 감독들이 작전을 쓴 건데 예. 그 작전이 빗나가는 거죠. 그래요. 네. 이번에 이 교회들이 우리가 지금 분리 얘기는 이미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렸었고 또 저희 신문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목사님들 즉 이성현 목사님, 김낙인 목사님 또 류재덕 목사님 이 세 분은 저희 같이 감리교인이 아닌 사람들조차도 익숙하게 교회 리더십으로 알고 있고 존경해 왔던 그런 분들이고 교회 내에서도 특별한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보도도 받은 바 없는데 갑자기 재파송 불가라는 소식을 접했었을 때는 감리교단 아닌 사람들까지도 이제 충격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 안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0.5%밖에 안 되는 한인교회 5개가 총 문제 있는 6개 교회 중에 5개나 포함이 됐다라는 말은 또 다 동부 지역에도 지금 2-3개가 더 있단 말씀이시네요. 그죠? 네. 목사님. 네네. 그러면 징벌적인 조치다라고 해석을 하시게 된 것은 그러면 감독, 즉 하기야 감독님이나 혹은 교단의 다른 감독님들은 이것을 징벌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슈로 보신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게 어떤 부분일까요? 그걸 잘못 본 거예요. 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바꾸면 네. 그 새로 간 담임 목사님은 교인들을 충동하지 않을 거다. 아, 지금 그러니까 분리에 찬성하고 나가지 않도록 할 것이다. 지금 있는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충동했다고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네. 우리 교인들이 나가자고 그러고 결정을 한 건데 목사님이 그렇게 이끄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을 바꿔야겠다. 아하. 그 참 답답한 일이 그렇게 됨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꾸로. 거꾸로. 즉, 그 반대 현상이란 말은 평신도들이 더 반항하게 되고 더 똘똘 뭉쳐서 그렇죠. 반응하게 평신도 됐다. 중에는 네. 평신도 중에는 10%에서 한 15% 정도 뭐 참고 남아 있어 보지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번에 이 감독들의 하는 행동을 보고 아이고 나가자 못 남아 있겠다 그래서 전혀 반대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파송 불가를 통보해 주면서 감독님이 하신 말씀이 네.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아. 왜냐하면은 이게 연합감독이 아까 파송제도를 말씀하셨는데 대개 3년 지나면 목사님들이 오픈했고 나 파송해 주세요. 네. 그렇지 않으면 교인들이 좀 목사님들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목사님 목회 활동에 평가를 해가지고 뭐 안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좀 파송을 되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감독님이 통보할 때 보면은 새 목사님이 교인들을 딴 길로 가게 만든다는 이유. 그렇게 명확히 하셨거든요. 네. 그러고 감독님의 지시 안 따르고 감독님이 가는 방향을 막는다는 이유. 그런 이유로 통보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목회하고 잘못된 게 아니고 이것은 목사님이 감독님의 지시를 안 따른다는 내용으로 통보를 하신 거거든요. 나 하기야 감독에게 그렇죠. 동의하지 않고 반대로 분리에 네. 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파송을 안 하겠다라고 했다라는 파송 중대하고 그 파이어 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러므로 우리는 징벌적이다. 네. 근데 그거는 감독님 보기에는 그렇지만 우리 교인들 보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어차피 교인들하고 목회 활동하는 건데 네. 감독님이 뒤에 서포트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데 근데 감독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목사하고 교인들이 성도들이 잘 지내고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데
그걸 파송을 둘이 중지하고 엉클어뜨리고 있는 한다는 거가 감독님이 그런 되시는 거에는 우리 평신도들이 참을 수가 없다. 네. 그런 데서 하다 보니까 네. 평신도들이 다 이렇게 단합이 돼가지고 네, 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게 된 거죠. 예. 이 반대의 목소리는 어떻게 모으고 계십니까? 우리 평신도연합회가 네. 그러니까 좀한 2, 3년 전에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제가. 네, 거슬러 3년 가시죠. 전에 네. 2019년도에 2월달에 총회가 열리면서 그때 원터치 플랜이 아주 유망하다. 네. 근데 그 의회를 거기서 전통적인 그 장적으로 더 강화돼서 됐거든요. 그때 충격이었죠. 네. 예, 그때 우리 평신도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이거는 목사님, 연합감리 시스템을 볼 때는 목사님이 해결할 게 아니다. 이 평신도가 꼭 해결해야 할 문제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평신도 연합을 조직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안정님이 전국 평신도가 회장이 될 만큼 네. 지금 미국 전역에 5개 지역에 지금 평신도 연합회를 예, 조성했거든요. 예. 네네. 근데 마치 이제 서부 지역에서 세 목사님에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서부 지역, 서평년, 평신도 연합회를 중심으로 지금 거기에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제 서부 지역에서는 3개 교회가, 동부 지역 쪽에서 2개 교회가 또 있다고 안 그렇습니까? 예, 동부는 어디죠? 뉴저지에 베다니 교회라고 있는데 네. 거기에 이 목사님은 이미 떠나셨어요. 본인이 거긴 감독이 순종하고. 예. 그래서 아니 교단을 떠났어요. 아, 교단 자체를 관둬버리셨. 예. 교단을 떠나서 네. 거기 몇 명 꽤 되는 교인들이 나갔고요. 그 남은 베다니 교회들은 그런대로 좋으신 목사님이 오셔서 평정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네. 또 다른 단계는 또 하나 교회는 아틀란타에 김세환 목사님이 심무하고 계시는 굉장히 큰 교회예요. 한 2,000명 넘는 교회인데 예. 거기는 조금은 달라요. 거기 감독 되시는 분이 여자분이신데 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해야겠다. 이 목사가 못 나가게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목사를 갈아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시고 계셨는데 하필 그때 그 부목사 하시던 분이 그 뭐 불만이 많아갖고 컴플레인을 했어요. 목사님에 그러니까 대해서. 네. 그러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잘 됐다. 이걸 탁 잡았는데 그래서 오디트를 하고 다 조사를 해봤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지금 감독 입장은 곤란한 거예요. 자르고 싶은데 이 조사를 해봤더니 걸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거가 없어서. 네. 그래서 지금 고민을 거기서는 감독님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네. 조금씩 다릅니다. 예, 성급하게 파송 해임까지 했는데 알고 보니 잘못이 없더라. 네네. 그 김세환 목사님이 LA 계셨던 그 목사님 아니신가요? 예, 저희 LA 교회에 계셨습니다. 네네. 예. 어떤 잘못을 어떻게 뒤집어 씌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또 김세환 목사님 그쪽의 일도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자, 지금 이제 서부 지역의 3분 목사님 일이 이렇게 드러나게 됐는데, 지금 그러면 평신도연합회나 그 각 교회는 지금 우리 남가주 주님의 교회는 방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샌디에고 교회와 밸리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혹시 아시는 분이 좀 계시나요? 그 우리가 이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데 평시대 서평양이 주동이 돼서입니다. 그 네, TF팀이 있어. 그래서 세계에 있는 임원회장하고 SPRC 위원장님이 거기 테스크포스에 들어오셔가지고 네. 같이 그래서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일은 1차가 청원입니다. 피티션 내가지고. 청원, 페티션을 내서. 네. 감독님한테 그리고 또 그 서부 감독회 5-5명 되신 그 감독들하고 세계 전 감독님에게 우리 청원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부당하니까 원해치 시켜달라. 그런 네. 내용으로 청원서 했고요. 그런데도 하기와 감독님이 얘기를 안 드시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2차적으로 했던 게 컴플레인입니다. 고발입니다.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내부적인 법적입니다. 외부적인 감리 교단 안에서. 교단 내에서. 네네. 예. 지난 월요일 날입니다. 지난 월요일에요. 네. 우리 하기와 감독님을 고발했고요. 거기에 같이 있는 캐비넷들, 감리사들도 같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고발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늘
시위 기도 행사를 연회 앞에서 했던 거죠. 네, 그 연회 오늘 갔다 오신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을까 싶은데 그 연회에서 이번에 기도회도 하며 항의도 하며 했었을 때 실제로 그분들과 어떤 만남의 장소는 만남의 기회는 있었던가요? 아주 문을 닫았어요. 연회를 닫아버렸어요. 아무도 연회 출근을 오피스를.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빈 건물 앞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벌써 이미 레지스터드 메일로 소장 또는 그 컴플레인트는 갔고, 네네. 그다음에 또 우리가 그 청원서라고 그러셨나? 그 서명 청원, 레졸루션은 서명을 지금 3,000명이 넘게 했어요. 아, 그래요. 3,000명이 네. 넘고 한 것도 다 갔지만은 오늘은 이제 형식적으로 이메일로도 보냈지만 우리가 갖다 드리려고 간 거죠. 근데 아무도 없었고 우리는 그 앞에서 예배를 한 2시간 봤죠. 그게 우리가 다큐멘트상 절차상은 메일로 보내야 되니까요. 네네. 서티바이 메일로 보냈고요. 월요일 날. 그거 하고 청원서 어제 날짜로 네. 온라인 청원서가 2,400명 됐고요. 거기고 또 지난 주위에 각 교회에서 그 실제 서명 받은 게 아, 있습니다. 직접 지면으로. 네, 네. 그게 한 830장 해가지고 한 3,000이 훨씬 넘네요. 3,200 정도 돼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 우리 그 고발장 냈던 거 카피를 떠가지고 모든 서류를 감독님한테 드리려고 갔었는데 뭐 문을 닫고 아무도 출근을 안 해가지고 네. 실제 만남의 시간을 못 가졌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나 이것이 분명히 아까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한 100여 명 모이셨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 많은 분들이 항의를 하고 피켓팅을 하고 했으니 분명히 미디어 어떤 소식을 통해서라도 이제 하기야 감독님 측으로 분명히 전달이 되어지고 언론에도 이제 더 드러날 것인데 지금까지도 물론 여기저기서 나오긴 했었지만 어떤 반응이든지 보이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떤 그분의 선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하기야 감독이 하실 만한 선택 철회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기대치가 있으신가요? 네, 절대 철회는 안 하실 거고요. 네, 기대치가 없군요. 네. 감독의 그 위상이라는 게 감리교회에서는 대단하기 때문에 그거를 철회를 하면 자기가 관둬야 돼요. 물론 네. 관두실 나이도 됐지만은 네네. 그건 안 하시고 우리가 그러면 일종의 그 피할 수 있는 안을 제안을 해야 돼요. 네네. 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렇군요. 있는데 네네. 여기선 말씀드리기가 좀 네네. 힘들고 아직은 네. 그래서 이제 그 줄을 통해서 알아듣게 알려드리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그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제일 강하게 나가는 거는 만약에 그 새 목사님을 진짜 파이어를 했다. 그럼 우리 새로 오는 목사님 안 받겠다. 아하. 월급도 안 주겠다. 아, 네. 주택도 못 주겠다. 네. 자동차도 못 주겠다. 하다 못해 마이크로폰까지 못 주겠다. 네. 그게 다 그렇게들 아, 합의를 오지 봤어요. 말라는 얘기죠. 뭐.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보낼 사람이 갈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리 감독이 당신 가봐. 근데 소문 다 듣고 나 거기 안 갈래. 그러면 갈 사람이 없는 거죠. 고민이에요. 지금 큰 고민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평신연합회와 그 각 교회 평신도들이 원하는 것은 우선은 철회지만 그다음에 철회인 이유는 불법적으로 저질러진 결정이기 때문에 철회를 요청하시는 거고 또 그 다음 단계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평신도에서 원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아름답게 헤어지는 거지. 그거를 달라. 한 1년은 됐는데 네. 앞으로도 여기 총회가 내년 8월달에 연결됐는데 8월달에 가면 어차피 그때면 결정되는 거니까 네, 네. 이게 진보로 가든 또 보수로 가든 그때까지 우리가 합의했던 걸 지켜라. 그러면 지금까지 화평하고 평화롭게 목회할 수 있는 거고 그게 기회로 우회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이게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좋은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건 화평하게 네. 사실 합의를 지키는 1년 전에 하기야 감독한테 저희가 편지를 냈어요. 1년 전에.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그러죠. 합의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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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위원이라고 자꾸 네, 입에서 나와요. 합의안. 네, 합의안. 합의. 뭐 비슷한 말이기도 합니다. 합의이혼일 수도 있고 합의안일 수도 있고. 그래서 네.
그게 될 때까지는 절대 목사님들을 움직이지 말아라. 아, 우리 간 다음에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 당신은 손을 떼시오. 이미 하고, 그런 얘기가 오고 갔었군요. 그럼요. 함유에 돼 있는 거지 그 내용이. 근데 이게 그걸 지키려는 거. 코비드 때문에 늦어지고 이 사람은 가면 갈수록 좀 꼭 잡아야 됐다는 데스퍼레이트한 심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한마디로. 네. 그들이 꼭 이 교단이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고 싶은 메인 이유는 뭘까요? 박 장로님. 가장 큰 거는 경제적인 부분, 재정적인 이슈. 재정적인 네네. 이슈, 그러니까 교회 가장 크게는 건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그 서로 합의된 내용들, 그게 이제 아까 말씀 먼저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총회에서 결정이 되면 네. 그러면 이제 합법화가 돼서 시행이 되는 건데 네. 지금은 이제 모든 대표자들이 모여서 합의한 부분이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본인의 방향을 정하실 수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 교회는 교인들이 모여서 교인총회를 해서 네. 거기서 우리가 진보로 갈 거냐 보수로 갈 거냐를 결정하면 그거에 따라서 교회의 모든 재산이 같이 가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들이 대부분 보수로 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막는 방법이 목사님 바꿔서 아까 우리 총 회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목사님 바꿔서 살살 그야말로 이렇게 교인들 달래서 그냥 여기 남지 뭐 연합감력이 있으면서 뭐 장정 좀 바뀌면 어때 뭐 이렇게 해서 잘 하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하기야 감독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다 주로 나서시는 또 약간의 안정된 교회. 규모가 네. 있는 네. 그런 교회 목사님들을 제치면 네. 그러면 뭔가 모든 교회가 네 감독님 할 줄 네. 알았겠죠. 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주장하는 바는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것들의 어떤 그 조그만 문제들은 다 정치적이건 사회적인 그런 문제였다. 그러나 이 동성애에 관한 문제는 분명코 성경적 정의와 어긋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네.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들은 보수로 갈 건데 어떤 목사님이 와서 그렇게 다독거린다고 남느냐? 그건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하여튼 이번에 큰 실수를 한 것은 맞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참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에서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감독님이 파송할 때는 그 파송이 나갈 때는 교회가 그 의견이 두 개로 분리가 될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목사님을 다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네. 싫어했던 목사님은 잘 됐다고도 반대해서 가잖아요. 그런 기회가 이렇게 자꾸 흔들릴 것 같은데 이번 보니까는 이걸 하면서 기회가 흔들릴 거장 옛날 조금 싫어하는 분들도 함께 단합하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은 네. 이렇게 잘 됐다. 오히려 이 기회가 한인연합감력의 성도들이 다 단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겠나. 아마 그거에 지금 오파를 하신 것 같아요. 예. 감독님. 네. 저희 미국 내 연회, 네. 컨퍼런스, 네. 감리교는 우리는 그걸 연회라고 그래요. 연회가 네네. 한 45개 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도 북쪽은 다른 컨퍼런스고 남쪽은 하와이하고 해서 캘팩, 캘리포니아 패시픽 컨퍼런스라고 그러는데 1년 예산이 약 한 900만 불 정도 돼요. 그래요. 근데 지금 팬데믹이라 많이 안 고쳤을 거예요. 예산이 그런 거지. 네네. 얼마큼 떨어졌는지 이제 요번 가면 알지만은 네. 제 생각에 700만 불도 안 거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재정에 네. 저희 한국 사람들이 내는 연회 충당금이 150만 불이에요. 아니 교단 교세로는 0.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연회비는 700만 중에 이제 150 그거는 얼추. 한국 교회가 네. 이 캘팩에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0.5%가 아니라 아마 저희 꽤 60교회고 되겠네. 600 한 네. 10%는 될 거예요. 적지 그래요. 않죠. 네네. 그런데 돈 내는 거는 거진 20%에 가깝게 네. 내고 있어요. 큰 청크죠. 그렇죠. 큰 그래서 점 만약에 맞죠. 한국 사람들이 나간다. 그럼 버젯이 150만 불이 주는 거예요. 네네. 운영이 안 될 정도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캐시 인컴 면에서의 파이낸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교회 건물, 에퀴티, 건물에 대한 밸류가 또 한국 분들이 계신 교회들이 커요. 우리가 크기 때문에. 네. 저기 뭐 어디 베이커스필드 그 조그만 데 있는 조그만 50명도 안 되는 백인 교회에 비하면은 엄청 많죠. 거기는 half million 될까 말까 하고 우리는 웬만 했다 하면 한 5 million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걸 다 갖고 가버리면은 연회 입장에서는 캐시 인컴도 줄고 에셋도 없어지니까 아주 힘들게 된다. 그러니까 네. 꼭 잡아야죠. 네. 그런데 꼭 잡아야 되는 계산이 섰다고 할지라도 방법론에서는 큰 오판을 내리신 거네요. 그렇죠. 네네. 본인들의 동성애를 지지하는 입장 철회라는 방법보다는 도리어 지지를 위해서 철회를 원하는 사람들을 잘라버림으로써 다 지키고 싶어하는 일종의 좀 욕심스러운 어떤 판단을 내렸다라고도 미련해 보이는 판단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남가주 주님의 교회에서는 당장 피부로 와닿는 이슈가 돼버린 거잖아요. 이번 이 일로 그 교인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최 장로님 말씀하셨듯이 네. 이런 일을 통해서 교인들이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전에 그렇지 않았었나요? 뭐 같이 뭐 하자 그러면 같이들 하죠. 네. 그렇지만 항상 교회에는 또 열심히 섬기시는 분도 계시고 안 섬기는, 그러니까 주일 예배만 뭐 오시는 방관자들도 분도 계시잖아요. 있죠. 네네. 근데 주일 예배도 오시는 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이런 항의 집회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사인한다는 건, 서명서에 이제 사인하자는 거라든지 굉장히 많이 동참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하나됨을 갖다가 더 느낄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오늘 이제 집회 봐도 좀 우리가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집회에서요. 우리 네. 그 테스크포스 팀에서는 한 30명 규모로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집회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계산하다 보니까 안 돼서 뭐 40명을 50명, 70명, 우리가 식사 중도 70명인데 지금 100명까지 왔다는 얘기는 와. 그만큼 성도님들, 연합감리 교인들이 참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네. 이거는 내 교회에서 꼭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신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집회를 주최하고 행사를 계획하면서 그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 걱정하는 건 다르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랬군요. 자, 이번에 불과 지금 며칠 전만 해도 이것이 더 이상 감리교단 내 문제만이 아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크리스찬이라면 또 전통적 결혼관을 성경에 적혀 있는 말씀이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목회자라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해서 이 일로 동참하시겠다라는 연합 기자회견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압니다. 또 저희 신문을 통해서도 지금 저희가 보도된 바도 있는데, 그곳에 참석했던 여기 지금 세 분이 계셔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날 타교단에서 이렇게 함께 동력하고 동참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보셨는가요? 우리 박성수 장로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날 미주성시아 운동본부 중심으로 해서 네. 여러 단체들이 기독교 단체들이 함께 해주셨고, 네. 그다음에 저희 연합감리교단의 문제만이라고 한정하기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같이 적극 네. 동참해 주시기로 해서 페티션 내는 부분, 그다음에 어떤 청원서하고 네. 내는 부분들을 같이 동참하시기로 했고요. 그리고 하여튼 지금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동성애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까지 같이 연합해서 하기로 네.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요. 그 모습을 보니 장로님은 어떠시던가요? 역시 우리가 정의를 부르짖으면 함께할 사람은 있구나. 네. 그런 동지애를 느꼈습니다. 그래요. 우리 최 장로님 어떠셨어요? 예, 그렇게 제가 보니까 한국 사람은 정서가 똑같구나. 네. 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네.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 전에 일어났던 경험했던 네, 분들. 피스 USA 이슈가 있었죠. 그분들은 경험했던데 그때 참 도와주지 못해서 가슴이 아픈 거를 이번에는 같이 해야 되겠구나. 네.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앞으로 다른 교단이 생기면 더 커지겠죠. 아하, 그래서 네. 역시
한미정은 한미지구나 그런 걸 네. 느꼈습니다. 연락을 받기를 이제 각 신문에도 공동 성명서를 올릴 수 있고 또 이제 그것이 가능하도록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연락을 저희 신문에서도 이제 연락을 받고요. 근데 이것이 마음을 모으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회환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PC USA 때는 남의 일이라고 여긴 것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아이고 그냥 우리가 뭘 할 수 있으랴 하고 그냥 지나쳤었을 일일 수도 있는데 이번엔 뭐 이성현 목사님이라든가 또 김낙인 목사님이라든가 류재덕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한인 교계하고도 아주 깊은 친숙한 연계를 갖고 계셨던 목사님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해서도 아마 교계에서도 깜짝 놀랐던 일이 아닌가. 저로서도 4월 달에 제가 안장로님으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뭐 가슴이 아무런 관계도 없는 평신도인데 가슴이 그냥 철렁하고 내려앉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분명히 많으셨을 거란 생각이 있어요. 장로님은 그 자리에서 같이 계시면서 어떤 느낌이셨어요? 그 기자회견 장소에서. 항상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라 저는 똑같은 얘기 했었을 거예요. 네. 억울하다. 이거는 전쟁이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다. 네. 그러면서 제가 한 거는 또 제가 그 미국 연회의 jurisdictional delegate이에요. 일종의 국회의원 같은 건데 네네, 예. 거기 그분들이 비숍을 뽑는 데거든요. 아하.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커미티죠. 그래서 거기서 제가 한 30분 동안 울부짖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하고 우리는 그 성서적으로는 다른 믿음을 갖고 있지만은 우리를 나가게 해줘야지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믿는 게 죄라고 하는 것 같고 또 못 나가기 위해서 이런 핍박을 하는 거는 페어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깊은 얘기를 했고 그 사람들이 30분 동안 조용히 한마디도 대답 못하고 들어줬어요. 네, 왜냐하면 네. 1년 전에 제가 연회에 가서 비샵은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소리쳤을 때 저 말하는 저보다 거기서 반대로 야지 놓는 소리가 더 컸었거든요. 네. 근데 같은 사람들인데 이번에는 아무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샵이 진짜 잘못했구나. 네. 이 사람들은 그런 건 아닌데 뭐 그런 것들이 이슈고 네. 뭐 아침에도 제가 정희수 감독님한테 글을 올렸지만은 우리 지역의 감독은 아니시지만은 그래도 한인 감독님이시니까 좀 도와달라. 또 하기야 감독님하고 친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그 친구 감독한테 얘기해서 너 너무했다 하고 돌려달라고 그래라 하고 이제 그런 부탁을 하는 등 여러 가지 각 방면에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법적인 문제로는 만약에 요번 우리 컴플레인을 듣고 반응은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그분들은 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청원서 같은 거는 대답 안 해요. 안 하지만은 이번 그 컴플레인트는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그걸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안 되면 그럼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 우리 거예요? 네. 그 다음 단계가 있죠. 그래요. 아직 비밀하네. 우린 다 작전이 돼 있습니다. 작전님이 돼 네, 있다.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청원도 한 3,200여 명, 2,300명 네. 청원을 했고, 또 다른 교단에서도 이렇게 막 지지를 보내기 시작을 했고, 잘 분리하고 그 세 분을 다시 원상복귀 시켜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분들의 모든 의견들도. 그리고 하기야 감독님은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너무 개인적인 독단으로 우리 그 프로토콜에 맞지도 아니할 뿐더러 교회 요청도 없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무작위로 새 교회, 대표적인 교회를 이런 식으로 징벌을 해버리는 처사를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달라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소장까지 보냈지만 반응을 안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제는. 예, 이번에는 하기야 감독님은. 해야죠. 예. 하기야 리스폰스를 해야죠. 하기야 감독님 반응보다도 그 위에 있는 감독회에서 반응을 해야 되는 해야겠죠. 거예요. 예. 그럼 하기야 감독님 예를 든다면 뭐 청원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든 아니면 청원을 계속 끌고 갈 테니 무시하겠으니 너네들 만말도 하지 말아라 하던 또 아니면 어떤 잠깐 반응을? 감리교회
조직을 말씀드리면은 네. 그걸 College of Bishop이라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예. 그 지역이 우리는 5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서부 지역에 속해 있는데 서부 지역에는 비숍이 5명밖에 없어요. 아. 근데 그분들이 모여갖고 College of Bishop이고 그 College of Bishop의 체어맨이 지금 콜로라도에 있는 동성애자인 올리버 도스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분이 답을 해야만 돼요. 그래가지고 그 답이 우리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우린 전체 비숍, College of Bishop entire US.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또 올리는 거죠. 네, 여기도 네. 그러니까 지금 로어 단계예요. 콧이 있고 하이어 콧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안 들면 그다음에 Judicial Committee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글로 또 올라가고 여기서도 한참 해야 돼요. 그러고도 안 되면 이제 그다음에 US 코트로 가서 시빌 세상법정에 시빌로. 네, 네. 아마 하이어 코트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요. 이게 우리가 고발한 게 두 가지 건인데요. 네. 하나는 감독들이 장정을 안 지킨다. 장정은 지금 보수니까 결혼 정의도 돼 있고 그리고 또 동성애들은 파송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거에서 그걸 어기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 판단해 달라 그런 거고 하나는 이제 파송권에 대해서 파송했는데 장정의 절차를 안 땄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하자가 있다. 그런 걸 우리가 억셉트. 이것에 대해서 판단해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네네. 그러면 파송권의 절차가 지금 안 돼서 당연한 거고요. 그 장정도 동성애 하면은 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장정에 의하면. 네, 장정에 네. 의하면 아직 어차피 장정이 법이 뒤집어지지 않은 장정이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올리버 감독님은 자기가 동성애하면 문제 없이 자기도 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 문제가 있겠죠. 네. 또 캘리포니아에서 많은 분들이 동성애를 커밍아웃한 사람도 있으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처벌을 하면은 그 다음에 다 가지고 뭐 우리 세 목사님이나 다음 목사님들 처벌가라서 응답을 해주겠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절차하고 뭐가 응답할 수 없다고 그런 얘기. 예, 사실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감리교단이 전반적으로 진보 성향이 컸던 것으로 타 교단 분들은 그 잘못 알았던 인정을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번에 사실 저도 감리교단 이 이슈를 따라가다 보니까 목회자님들은 모르겠는데 성도님들은 어지간히 전통적이고 어지간히 보수적인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에 더 새삼스럽게 알게 되신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 동부에 제가 동부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네. 동부에는 굉장히 그 트래디셔널 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알라바마 같은 경우는 2,000명 넘는 교회들이 네. 에브리 블락마다 있어요. 그렇게 교회들이 바이블 벨트라고 바이블 부르는데, 벨트죠. 알라바마면. 네. 근데 그런 데는 굉장히 컨servative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서부 지역만 조금 익셉션으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죠. 근데 서부 지역도 봐도 인간인데 선교를 했는데 백인들도 하면은 내부 들어가면 그렇게 적지 않을 거예요. 보수적인 사람들. 사실 솔직히 예, 지도층이나 지금 세상하고 같이 가기 위해서 앞에서 나서서 리버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모르겠어요. 들어가서 진짜 평신도 백인들 하면은 몇 프로가 될까? 그것도 좀 캐스션 맞고요. 그렇죠. 예, 그러고 보면은 지금 그게 우리 여기서 뭐 동성애를 자꾸 얘기 꺼내게 모아서 그런데 이게 봐도 눈에 거슬리가 안 좋잖아요. 네. 그걸 좋다고 얘기하는 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이해가 안 가고 사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네, 하지만 네, 사실- 우리가 그분들을 갖다가 네. 참 불쌍해요. 긍휼히 여기고 치료하고 돕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러고 그래야죠. 그건. 근데 그분들을 따라가서 본받아야 되고 살았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네. 그리고 네. 박현수 장로님이 말씀하신 알라바마 같은데, 사우스캐롤라이나 같은데, 버지니아주 같은 데는 그 동네 전체가 다 보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속에 한인교회 보수가 있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주의를 외치는 사람이 남한에 있다는 건 문제 하나도 없죠. 네. 공산주의를 외치는 사람이 남한에 있으면 그건 큰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반대로 자유주의를 원하는 사람이 북한에 있으면 그거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전쟁은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데 unfortunately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그 진보적인 연애 속에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 캘리포니아가 동성애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는 바람에 제 주변에 여러분들이 텍사스나 이런 곳으로 이사가 버리신 분들이 많아요. 미국 이 캘리의 교육을 도무지 내 자녀들에게는 줄 수가 없다 해서 떠나시는 분들, 이러다가는 이 안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그렇게 너무 리버럴리 가다가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질까봐 염려가 사뭇 있는 것이죠. 저희 모두들에게도. 다행히 뭐 우리 목사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하면 그 교회만 지키면 되겠지만, 감리교단 같은 경우는 파송제이기 때문에 감독의 성향에 따라 생긴 문제가 이번에 더 크게 드러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장로님 어느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감리교회 파송이라 좋은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파송이 문제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지금 기억이 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게 감독을 뽑는 제도가 네. 감독이 되시는 분들이 좀 변질이 된 것 같아요. 아하. 3, 40년 전에는 정말 거룩하고 존경하시는 분들이 감독이 됐는데 이제는 그런 분들은 그냥 목회만 하시고 안 나타나시려고 그러고 이 국회의원하고 비슷한 정치적으로 됐던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데 나와갖고 잘 얘기 잘하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감독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감독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라고 봐요. 그렇게 정치하는 보시면, 사람. 네. 예, 정치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고집도 세고 하여튼 못됐어요. 네, 결론은 못 됐다고 내셨습니다. 네, 네. 사실 우리 한인 교계에도 이번 일은 굉장히 크게 던져진 화두가 되는 거예요. 내 교회만 잘 돼갖고는 되는 일이 아니구나. 또 옆에 감리교단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뭐 내 집안 식구들만 생각하다가 넘어갈 일은 아닌 거구나 생각을 하시고 한경 목사님과 또 미주 기독교 총연합회의 민승기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여러분들이 지금 성수아를 비롯해서 다 이제 우리 일이다라고 여기시게 된 거잖아요. 사실 진즉에 이게 우리 일이라고 여겨서 함께 연합할 수 있었더라면 조금 더 이번 일이 좀 수월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다들 자기 교회 울타리 안만 생각하다가 보니까 이번에 일이 더 커져서 더 크게. 이번에 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네. 저는 신나는 일이 생겼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미국 전체에 있는 한인 감리교들이 지금 하나가 돼가고 거의 다 할렐루야, 됐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장로교 그렇지 못할 거요. 네. 예. 그래서 교단을 또 나눠 얘기했던 거구나. 뭐 말씀하신다니. 근데 예. 문제가 큰 게 생기니까 힘이 합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네. 민중이 중요하다는 게 증명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목사님들이 저희한테 기대는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네. 저희는 참 착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우리 감리교. 그런데 힘이 합해지니까 일할 맛도 나고 아주 하나님도 단호해집니다. 좋아하시는 그죠? 거고 네. 목사님들도 아이고 잘됐다 진작 나와서 좀 그러지 네, 하고 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까 말씀하신 것 속에 이제 이것이 그대로 미뤄져서 목사님들 재파송 안 한다 하고 그대로 밀고 가서 본인들이 원하는 목회자를 보내버릴 경우에 그 대응 방법이 월급도 안 드리겠다, 사례비도 안 드리겠다, 주택도 마련 안 해드리겠다, 아예 강대상에 쓰지도 못하시게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예. 좀 사뭇 살벌합니다. 네. 하기야 감독이 듣기엔 정말 살벌할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이제 서부 지역 평신도연합하고 평신연합회, 네. 또 코리안 카카스 목사님들 서부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한 87명이 모였어요. 모여서 줌 미팅을 했는데 줌으로. 거기서 이제 레솔루션 뭐라고 그랬죠? 결의문이 나왔어요. 근데 참 거기서 인상 깊었던 거는 한인 연합 감리교회가 서부 지역에 34개가 있어요. 네. 근데 30교회 목사님들이 다 참여를 하셨고 평신도 리더들이 다 참여를 하셨고 거기서 결의문을 하나로 나왔다는 거 그런 것이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해 나가시는 걸 갖다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리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 박성수 장로님도 이 일을 전반적으로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요약을 좀 해주시죠. 네, 참 너무 안타깝다. 우선 이제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목회자가 그런 방법을 취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역시 참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하며 따라가지 않을 때는 결국은 이런 참 사악한 네.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 네. 깨닫게 네.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저도 뭐 이렇게 많이 나서서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옳은 말은 정의로운 말은 해야 된다 네. 생각에 이제 이 일이 터지면 여자들 금방 모이거든요. 남자분들 잘 안 모이시는데 이번에 우리 감리교단 남자 장로님들이 그냥 화끈하게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최 장로님 어떠세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피부에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예. 교인들이 옛날에는 우리가 연합감리에 가면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있죠. 주요했다고요. 네네. 그 선교 활동하고 네. 교회적인 거. 봉사활동 많죠. 봉사활동. 네. 여자분들은 잘 뭉쳐서 하거든요. 네. 남자들은 한번 모이려면 이제 참 힘들어요. 네. 예? 그 여기저기 이름만 갖다 놓고서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남성교회 회장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 일을.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는 이건 일도 아니에요. 하신단에 나와가지고 앞서가지고 네. 맡겨놓으면 펄펄 뛰시는데, 네, 네, 예. 야 그래서 야 이거는 진짜 꼭 필요한 일이구나. 그런 걸 느끼고 있구나. 아멘. 네. 이거는 남의 일이 아니고 네. 내가 없어도 되는 일이 아니고 네. 이건 꼭 필요한 일이고 내가 꼭 참여해야 되겠구나. 이런 일로서 자기 일로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자기 삶의 어떤 부분으로서. 네. 네. 저희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안 장로님. 안 장로님은 이제 또 개인적으로 다들 각자 상업이 다 있으실 거고 전문 분야가 있으실 건데 안 장로님은 이제 건축업을 하신단 말이죠. 네. 주춧돌이 얼마나 중요하신지 아마 가장 더 잘 아시는 분 아니겠어요. 뭐 몇 층 높이로 올라가려면 밑에 지하는 얼만큼 더 든든하게 세워줘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다 계산이 나오시는 분 있을 텐데 연합감리교단이 한국에서의 그 선교에도 얼마나 기초를 단단히 닦은 교단입니까? 이번에 어머니날 행사 때도 보니까 감리교단이 1932년부터 어머니날 행사를 한국에서 펼치셨더라고요. 어머니들을 섬기는 일에. 여러 부분에서 감리교단이 해놓은 이 주춧돌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세월이 흘러가며 변질이 되고 다른 돌들이 들어와 서 있기도 하고 지금 이런 와중인데 건축도로서, 건축학도로서 혹은 건축 전문가로서 이번에 그 평신도연합회에 이런 움직이는 일들, 교회 근간이 되는 일들 자세히 보시면서 우리 장로님은 하나님을 믿는 일의 그 근본 것이 좀 비뚤어지거나 다른 길로 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바가 무엇인지 어떤 것을 깨달으셨나요, 장로님? 그 건축 중에는 네, 설계가 제일 먼저예요. 네, 설계. 저는 네. 이제 그 공사도 하고 설계도 했지만은 네. 현재는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 감리교가 한인 감리교가. 새로운 설계. 네. 예, 그래서 그 설계를 해본 사람이 아니면은 쉽지는 않아요. 네. 무슨 문제들이 생길 건가를 미리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맞는 답을 찾아내야 되는데 굉장히 익사이팅해요. 아하. 왜냐하면 설계를 할 때 뭐 땅도 좀 좋고 물도 흐르고 그런 데서 설계를 하면 잘 되지. 그걸 네. 아주 힘든 사막에서 그러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제가 본 거는 우리 한인 감리교인들의 자질이 좋다. 아하. 네. 그 미국 사람들하고 다르게. 네. 그러고 이렇게 큰 이슈가 나니까 뭉친다. 전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네. 이게 보통 뭉치는 게 아니에요. 저만 보세요. 저도 이거 서부시적 최 장로님하고 시작했지만은 전체를 맡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떠나야 됐고 네. 또 최 장로님이 맡으셔서 하면서 계속 팀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전체에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감사해야 하고 사랑하고 네.
뜻을 솔직히 같이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그 네. 대화. 네. 대화라는 게 이제 기본이 돼갖고 우리 앞으로 한인 감리교회는 우리끼리의 연회도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하. 예. 그래서 그 지역에 속해 있는 데가 더 그렇게 빌빌대지 않고 그 우리끼리 신나게 힘을 합해서 하다가 보면은 돈도 모이는 게 덩치가 커질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컨트롤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디다가 헌금을 할 거고 어디다가 미션을 할 건가도 우리가 정할 거라고. 네. 얼마나 익사이팅합니까? 네. 저는 북한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네, 언젠가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그때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가 아하. 딱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준비도 할 수 있겠다. 네. 그런 게 예. 우리끼리의 연회가 되고 그런 그룹이 되면은 그런 할 수 있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은 할 수 없는 거를 네. 앞으로는. 우리가 꿈을 꿀 수가 있다. 네. 저희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인데 아직 그 어려움의 끝이 보이지도 아니한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래서 새로운 소망을 꿈꾸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빌딩도 세워나가야겠고, 새로운 설교도 가능하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운 고난은 도리어 이 축복은, blessing은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온다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진짜 이번에 감리교단이 당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가 사실은 더 큰 어떤 축복을 기다리고 있는 어떤 이슈가 아닌가라는 소망을 그렇습니다. 보게 돼서 저는 어려운 일을 네. 인터뷰하게 되는 줄 알았더니 기쁜 일을 인터뷰하고 네.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도리어 같이 또 행복해집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역할이 그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실 이 결론이 하기야 감독이 결론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실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No problem. 도리어 다른 방법들을 더 찾아내고 더 새로운 지혜들을 이끌어내시기에 충분하시다라는 생각을 갖고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 지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진행되시는 계속된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들에게 계속 알려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맡겨진 미디어 선교라는 것에 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분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연합감리교단이 지금 당면한 이 문제, 이미 우리 모두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동성애 이슈입니다. 더 이상은 연합감리교단만의 문제일 수 없는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 목회자님들, 성도님들 모두 어떤 대응을 함께하며 연합 전선을 만들어 가야 될지 앞으로 더욱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이 문제 함께 극복해 나갈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CHTV 초대석 진행의 윤우경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